여러분, 한국은행에서요, 금융안정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삼중폭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지금 같은 속도로 오른다면 한계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자영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망하고요. 여기에다가 가게까지도 비투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나쁜 기업들은 더 나빠지고요. 나쁜 가계 부채도 더 나빠지고요. 자영업자도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제 주체자들은 지금 조금씩 그 두려움의 폭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일단 기업 신용을 한번 보자고요. 기업이 지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주체 중에 하나인데 2020년 4분기를 보면요, 기업 부채가 111.9%까지 올라갔습니다. 111.9%. 아니, 기업이 뭐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부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자형이라고 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지금 GDP가 작년에 1924조 정도 되거든요. 1924조. 그런데 기업 부채는요, 2153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전년에 비해서 10.1%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목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11%나 됩니다. 정확히는 111.9%죠. 문제는 여러분, 기업 부채 비율이 이렇게 많더라도 기업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면 상관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순이익이 증가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해요. 한계 기업,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스닥 전체 상장사 1275곳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549개, 43.06%가 한계기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43.06%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코스닥 기업은 여러분, 그나마 검증이 된 기업이에요. 나는 검증이 됐으니까 코스닥에 상장까지 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에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34.01%였지만 2020년에는 43.06%다. 434개였던 것이 549개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요, 지금 기업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의외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기업의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지표가 나오니까 그렇지 못한 거죠. 예, 그렇지 못한 겁니다.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서요. 1726조까지 늘어났지요. 그러니까 명목 GDP가 1924조가 잠정치니까 여기에 비하면 지난 4분기 기준으로 103.6%나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101.1%에서 103.6%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전체가 총 생산한 총액이 가계부채보다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채공화국 맞는 거죠. 부채공화국. 그만큼요, 가계까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에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너무 속도가 빨라요. 7.86%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726조인데 2013년 대비해 보면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700조가 더 늘었습니다. 2013년 대비하면. 문재인 정부가 태동하기 전과 따져봐도 가계부채는 굉장한 속도로 빨리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채가 빨리 늘어난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한계차주를 그만큼 양산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계차주라는 것은요, 결국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가계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가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파산합니다. 경제 주체 중에 가계가 파산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요, 경제 주체 중에 바로 기업과 가계 두 곳이 부채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보세요. 215%입니다. 215.5%나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요. 그러면 가계 빚과 또 기업의 빚이 합치면 우리 국내 총생산이 1924조인데 이거의 2배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 결국은 4천조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특히 가계의 어떤 부채 증가율은요,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가계나 지금 기업도 문제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요,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삼중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계와 자영업자는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요, 양쪽이 동시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 말입니다, 고위험 가구, 그러니까 DSR로 보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하면 내가 전체 보는 것 중에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비율이 40%가 넘는 사람, 100만 원을 내가 번다면 원금과 이자로 40만 이상을 쓰는 사람 비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구 수로 보면 19만 2천 가구가 됐습니다. 19만 2천 가구. 전체 가구 수 중에 6.5%예요. 2020년 말 3월 말에는요, 3.6%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지 않는다. 만기 대출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20만 7천 가구가 지금 고위험 가구에 해당됩니다. 고위험 가구. 자영업자 전체 비중 중에서 7%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요, 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가 비용도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2019년 3월 말에 35조였던 것이요, 2020년 12월 말에는요 76조 6천억 원이에요. 2배가 거의 넘게 늘어났죠. 전체 금융부채 비중도요, 자영업자 전체 가구 중에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15.2%까지 늘어났고요. 여기에 만기 대출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안 할 경우에는 79조 1천억까지 늘어납니다. 15.5%에 해당됩니다. 15.5%. 그래서 자영업은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완전 충격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래요. 길어지니까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충격도 지금 크다는 겁니다. 제가 삼중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삼중폭탄은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한 고리가 이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한 고리 했을 때는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영업이나 고령자나 지역경제가 약한 고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약한 고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 중에 자영업자는 약한 고리가 아니라 이제 삼중폭탄으로 지금 들어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소비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계가 이만큼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도 마찬가지, 여기에 자영업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칠 때는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이 됩니다. 특히 DSR이 40% 이상 비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충격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토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통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에 가장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 말 대비해서 18.4%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경제를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IMF 때보다가도 부채가 세고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부채가 세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채가 한꺼번에 터지는 날에는요, 쉽게 말하면 박살납니다. 그럼 언제 한꺼번에 터지느냐? 바로 금리 문제입니다. 바로 금리 문제예요. 지금 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폭탄이 터지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자영업자다. 그리고 가게다. 그리고 기업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무슨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금리는요, 거의 2%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시장금리는 2%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2%에서 한 1.9%까지 떨어졌어요. 여전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다 올라요. 대출금리가. 여기다가 금융당국에서도요, 가계대출을 좀 줄이고자 사실 우대금리를 자꾸 폐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대금리를 폐지를 하니까요, 이게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이 금리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이 속도에 밀려서 망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속도에 밀려서. 왜냐하면요, 실물 경제가 회복이 돼 가면서, 그죠? 빠르게 회복이 돼 가면서 이 금리가 올라준다면 돈을 벌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실물 경제가 더디게 지금 온단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요. 이게 결국은요, 괴리가 나타나서 괴리로 인한 충격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우리 경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도 지금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진짜 충격에 빠질 수 있는, 폭탄이 펑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우리 경제 참 심각하다,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서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빚을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